읽어주는 동화책 고고의 오두막. 비버 고고가 댐을 쌓기 전까지만 해도 이 숲에는 호수가 없었어. 그저 작은 시냇물만 졸졸 흘렀지. 그런데 어느 해인가 고고 혼자서 뚝을 쌓기 시작한 거야. 커다란 나무를 사각사각 갉아 물 위에 쓰러뜨리고는 진흙이며 돌이며 나뭇가지로 정성껏 메웠지. 처음 몇 년 동안은 고생이 무척 심했어. 홍수가 나는 바람에 댐이 무너진 적도 있었지. 그래도 고고는 포기하지 않고 숲과 호수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댐을 만들었어. 물론 혼자서 말이야. 댐을 쌓을 줄 아는 동물은 비버밖에 없잖아. 댐이 생긴 뒤부터 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호수로 변했지. 시간이 갈수록 호수는 점점 커졌어. 그리고 나중에는 호수에서 다시 물길이 생겨나 숲으로 퍼져나간 거야. 숲은 점점 풍요로워졌지. 숲속 이웃들은 고마운 마음에 고고를 위해 큰 잔치를 열기도 했어. 하지만 고고는 그때마다 날 좀 내버려둬 하고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곤 했지. 솔직히 말해서 고고는 댐을 만드는 재주는 최고지만 친구 사귀는 데는 영 소질이 없거든. 어느 날 고고는 호수 한가운데 섬을 만들기 시작했어. 커다란 돌과 흙, 나뭇가지로 차곡차곡 둔덕을 쌓아 올렸지. 그러고는 아늑한 침실까지 꾸몄어. 그러니까 호수 위의 그 섬이 통째로 고고의 오두막이었던 거야. 별을 보면서 잠들면 딱 좋겠군. 침실 천장에 창문도 달고 비가 새지 않도록 진흙으로 지붕을 꼼꼼하게 메우고는 커다란 나뭇잎으로 덮었지. 하지만 고고의 오두막은 언제나 미완성이었어. 해가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 뜯어고치곤 했거든. 그거는 집을 짓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집만 지을 건가 봐. 고고는 그렇게 오두막을 다듬고 가꾸느라 짝을 만나지도 못했어.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도 들고 수염도 희끗희끗해졌지. 숲속 동물들은 이제 그를 고고 영감이라 불렀어. 평생 집만 짓다가 늙어버린 거야. 낙엽이 하나둘씩 호수를 수놓아 가던 어느 아침, 고고는 깊은 숲으로 달려가 향기로운 풀잎을 잔뜩 짊어지고 와서는 바닥에 쫙 깔았어. 그리고 남은 풀잎은 침대며 베개 속에 쏙쏙 넣었지. 거실에 통나무 식탁을 새로 들여놓는 것도 잊지 않았어. 의자는 늘 그렇듯이 하나면 충분했지. 손님을 초대할 일 따위는 없을 테니까 말이야. 고고는 떡갈나무로 만든 흔들 의자에 앉아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중얼거렸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되겠군. 그러고는 호수 밖으로 나가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오두막을 감상했어. 정말 뿌듯했지. 고고는 이제 이 오두막에서 한가롭게 노년을 보낼 계획이었지. 그때였어. 호수 건너편에서 난데없이 박수 소리가 들려온 거야. 숲속 동물들이 죄다 모여들어 축하를 해주고 있었어. 고고 영감, 집들이는 언제 할 거예요? 이웃들은 하나같이 알록달록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 고고가 부르면 당장이라도 달려올 것처럼 말이야. 집들이 같은 건 없다.
어차피 너희들은 올 수도 없어. 입구가 물속에 있으니까. 그러고는 획 돌아서더니 숲으로 사라져 버렸어. 호숫가에 있던 동물들은 무안해서 어쩔 줄 몰랐지. 이제부터 고고 영감을 만나면 아는 척도 하지 않을 거야. 다들 화가 잔뜩 났어. 어린 토끼와 다람쥐는 훌쩍훌쩍 울기까지 했다니까. 고고의 멋진 오두막을 구경하려고 밤잠까지 설쳤는데 참 딱하게 됐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고고는 숲속에서 부지런히 도토리만 땄어. 집을 완성한 기념으로 도토리죽을 만들어 먹을 생각이거든. 집들이라니 무슨 헛소리람. 고고는 비버의 집에 다른 동물이 들어오면 더 이상 비버의 집이 아니다라는 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 사실 비버들은 좀 그래. 이빨로 커다란 나무를 쓰러뜨릴 수는 있지만 원래 겁이 많고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호수에다가 집을 짓는 거야.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말이야. 자, 이야기는 지금부터야. 도토리를 한 짐 가득 짊어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오두막으로 들어선 순간 고고는 너무 놀라 보따리를 툭 떨어뜨리고 말았어. 평생 그렇게 놀라본 적이 없었지. 거실 한 구석에 젊은 수달이, 그것도 둘씩이나 앉아 있었거든.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수달은 비버의 천적이야. 사냥도 잘하고 헤엄도 잘 치기 때문에 비버의 집도 얼마든지 침범할 수 있지. 젊은 수달이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 말했어.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고가 소리쳤어. 당장 나가! 지금 아내가 몹시 아프답니다. 게다가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니 아기 낳을 때까지만 여기서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할게요.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세요. 아주 잠깐이지만 고고는 수달 부부가 딱하게 느껴지기도 했어. 하지만 평생 공들여진 집에서 다른 동물, 그것도 수달 부부와 함께 지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지. 어서 나가라니까. 안 그럼 이웃들을 불러서 쫓아낼 테다. 여기서 나가면 저흰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곧 겨울인데 꼼짝없이 얼어 죽겠죠. 고고는 기다란 빗자루로 수달을 밀어내며 소리쳤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가란 말이야. 어서 나가. 그러자 수달의 표정이 갑자기 무섭게 변하더니 빗자루를 확 빼앗았어. 고고는 더럭 겁이 났지. 수달은 자기보다 젊은 데다 덩치도 훨씬 크고 우락부락한 게 힘도 엄청 세 보였거든. 금방이라도 고고의 멱살을 움켜쥐고 휙 쓰러뜨릴 것 같았단 말이야. 그때 수달의 아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 여보, 그러지 말아요. 약속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수달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아내의 볼록한 배와 고고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 미안합니다. 고고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수달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재빨리 밖으로 나가 숲을 향해 달렸어. 숲속 동물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말이야. 하지만 모두들 반응이 여간 싸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더러 호수 밑바닥까지 헤엄쳐 들어가서 수달 부부를 내쫓아달라는 그 말인가요?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야 이웃이니까. 아하, 우리가 이웃이었어요? 흥, 급할 때만 이웃을 찾는군요.
동물들은 고거만 남겨둔 채 하나둘씩 자리를 떴어. 고거는 늘 외로웠지만 이때만큼 외로운 적은 없었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쫓아야 해. 고거는 잠시 망설이다 변두리 숲으로 달려갔어. 거기엔 여우 삼형제가 살고 있는데 성질이 아주 고약한 녀석들이었지. 여우 삼형제는 얼마 전부터 통나무집을 짓는답시고 요란을 떨고 있었어. 하지만 집 짓는 법을 몰라 애를 먹는 중이었지. 고고는 여우 삼형제에게 수달 부부를 내쫓아주면 집 짓는 걸 도와주겠다고 말했어. 여우 삼형제가 얼마나 신났겠어. 하지만 문제가 좀 있었어. 녀석들은 물이라면 아주 질색을 했거든. 고고 영감, 아무래도 안 되겠네. 우린 저렇게 차가운 물에 뛰어들 자신이 없거든. 그러게, 집을 왜 저런 데다 지었어? 고고는 힘이 쭉 빠졌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셈이지. 호수 저편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 이 숲은 겨울이 빨리 오는 편이야. 고고는 터덜터덜 오두막으로 돌아왔어. 방 안에는 여전히 수달 부부가 앉아 있었지. 고고는 그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도토리죽을 만들었어. 그러고는 식탁에 앉아 혼자 죽을 먹기 시작했지. 수달 부부는 말없이 고고를 바라보았어. 고고는 두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는 후다닥 설거지를 끝냈지. 그런 다음 커다란 나뭇잎으로 커튼을 만들었어. 수달 부부를 보면서 잠들고 싶지는 않았거든. 등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더니 온몸이 나른해졌어. 창밖으로 수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 저 수달 부부만 아니었다면 정말 멋진 하루였을 텐데. 고고는 투덜투덜하면서 잠이 들었어. 커튼 너머 수달 부부도 잠이 들었는지 아주 조용해. 초겨울 밤바람에 물결이 찰랑이는 소리만 자장가처럼 들려왔지. 다음 날 아침, 고고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에 잠이 깼어. 커튼 너머로 수달 부부가 정답게 소곤거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부부 말고 누가 또 있는 것 같았어. 설마 둑을 또 데려온 건 아니겠지? 하지만 거실 구석에는 수달 부부밖에 없었어. 아가야, 너도 이제 곧 보게 될 거야. 여긴 정말 아름다운 곳이란다. 숲도 울창하고 호수도 참 예뻐. 그 중에서도 여기 비버 할아버지네 집이 제일 아름답단다. 봄이 오면 우리도 이런 멋진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아빠가 열심히 집을 지을게. 수달이 뱃속의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거야. 아내의 배를 살살 쓰다듬으면서 말이야. 뭐, 집을 짓겠다고? 흥, 이런 집을 아무나 짓는 줄 아나? 하지만 이 집이 숲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말은 약간 듣기 좋았어. 고고가 커튼을 젖히고 나가자 수달 부부는 이야기를 멈추고 눈으로 아침 인사를 보내왔지. 하지만 고고는 본척 만척 먹다 남은 도토리죽만 데울 뿐이야. 그러고는 어제처럼 혼자 식탁에 앉아 맛있게 죽을 먹었어. 죽을 좀 남겨줄까 말까? 고고는 죽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 가만,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지?
사실은 수달 아내가 자꾸 신경 쓰였던 거야. 아기를 가지면 늘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아니야, 아니야. 음식을 주면 계속 여기 있으려고 할 게 뻔해. 고고는 보란 듯이 죽을 싹싹 긁어 먹었어. 그러고는 식탁을 치우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지. 어떻게 하면 저 녀석들을 내보낼 수 있을까? 고고는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야. 밤마다 시끄럽게 노래를 부를까? 아니면 고약한 냄새를 풍길까? 찬바람이 들어오게 벽을 뚫어버리는 건 어떨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호수도 조금씩 얼고 있었지. 숲속 동물들은 모두 자기 보금자리로 들어가 겨울나기 준비를 하고 있었어. 집이 없는 동물은 얼어 죽거나 늑대한테 잡아먹히게 될 거야. 장작을 짊어지고 돌아왔을 때 고고는 약간 놀랐어. 집안이 깨끗해져 있었거든. 수달이 설거지도 말끔하게 해놓고 이불도 반듯하게 정리해 놓은 거야. 수달 부부는 여전히 한쪽 구석에 다정하게 앉아 있었어. 거실이 꽤 추웠기 때문에 둘이 꼭 껴안고 있었지. 아주 잠깐이지만 고고는 마치 자기가 손님이고 수달 부부가 주인인 것처럼 느껴졌어. 고고는 아무 말 없이 커튼을 치고 침대에 벌러덩 드러누웠어. 창밖으로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지. 어디선가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는지 점점 추워졌어. 그때 커튼 너머에서 수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제 이름은 반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보름달이라고 하죠. 고고는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지 몰라 약간 망설였어. 이름이 뭐 그래? 아내 이름은 원래 따로 있었는데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보름달이라고 불러요. 배가 보름달처럼 점점 동그래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잠시 침묵이 흘렀어. 고고는 커튼을 젖히고 거실로 나가더니 난로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지. 거실이 점점 따뜻해졌어. 보름달은 고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 당신들 때문에 불을 피우는 게 아니야. 내가 추워서 피운 거지. 그래놓고도 속으로는 약간 창피했어. 너무 좀스러운 것 같았거든. 아무튼 집안이 따뜻해지니까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몰려왔어. 커튼 너머에서는 또 반달의 옛날 이야기가 시작됐지. 고고는 좀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려다가 멈칫했어. 수달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은근히 재미가 있었거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 이야기는 어느 용감한 나그네가 모험을 하면서 온갖 적들을 물리치는 내용이었지. 고고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고래나 코끼리 같은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 창밖으로는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어. 밤이 깊어갈수록 반달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지. 고고는 좀 큰 소리로 얘기해. 라고 소리치고 싶었어. 하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작아졌어. 나중에는
귀를 커튼 가까이 갖다 대야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아졌지.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어. 누구 배에서 나는 소리일까? 반달인지 보름달인지 아니면 뱃속에 아기한테서 나는 소리인지 그거는 통 알 수가 없었어. 다음 날 아침 반달레회가 눈을 떴을 때 고고는 보이지 않고 식탁 위에 도토리죽만 냄비 가득 놓여 있었어. 반달과 보름달은 도토리죽을 먹어도 될지 안 될지 한참 이야기를 나눴지. 보름달은 집주인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했지만 반달은 굶주린 아내를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어. 결국 반달레회는 도토리죽을 아주 조금만 먹기로 했어. 하지만 한 숟가락 먹어보고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지 뭐야. 반달레회는 순식간에 냄비를 싹 비우고 말았어.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고고가 들어온 거야. 반달레회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 하지만 고고는 못 본 척하며 들고 있던 자루를 부엌으로 가져갔어. 자루 속에는 어디서 따왔는지 탐스러운 겨울 열매가 가득했어. 고고는 흔들 의자에 앉아 열매 하나를 우걱우걱 씹어 먹으며 반달에게 물었어. 고래란 녀석은 대체 어떻게 생긴 동물이야? 그러자 반달은 살며시 미소를 짓더니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 덩치는 고고의 오두막보다 훨씬 더 크고 팔다리 대신 커다란 지느러미를 가졌다고 말이야. 고고는 눈이 동그래졌어. 그럼 코끼리네. 고래만큼 크고 아주 기다란 코를 가졌죠. 코로 물도 마시고 과일도 집어먹어요. 고고는 계속해서 사자, 호랑이, 코뿔소에 대해서도 물어봤어. 전부 반달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동물이야. 에이, 그런데 그런 동물들을 어떻게 다 알지? 그야 직접 봤으니까요. 고고는 놀랍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했어. 자기는 평생 호수에서 댐을 쌓고 집을 짓는 게 전부였어. 그런데 반달은 세상을 여행하면서 온갖 것을 다 구경했다는 거야. 그 얘기 계속 좀 해봐. 그때부터 반달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어.